음, 다시 기록을 해볼게요. 우리 하고 있는 것은 길 위의 인문학이에요. 지금 공모전 사업에 저희가 도전을 해서 어, 너희 해봐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지금 제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길 위의 인문학 여기에서 몸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두 번째 산, 우리는 항상 두 번째 산, 세 번째 산은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산만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죠.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단 줄 알았지만, 온 세상이 정배인 줄 알았지만, 보니까 아니야. 많아. 그리고 꼭 그 산의 정상에 꼭 올라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게 아파 보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세게 아프지 않았으면 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음,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목표, 인생 목표였거든. 그 당시 왜? 내가 나 하나도 챙기기 이렇게 힘든데 내가 누구랑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잃기 싫은 아주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악정이에요. 영화들 보면 다 그러잖아요. 어, 잘 뭐 하다가도 가족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막 누군가를 배신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참 두려웠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걸 다 놓게 되는 계기가 저는 제가 아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전을 했죠. 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지금이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요. 누구한테?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주변인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시면 조금만, 조금씩 꾸준히.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냥, 어, 나의 삶을 그냥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날이 오기를 정말 꿈꿔요. 선생님, 그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때가, 그때 선생님 처음 만났는데, 어, 저 이렇게 성장했어요. 저 이제 이런 일을 해요. 막 이런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거든요. 너무 기뻐요. 웰 에이징을 위해서 잘 늙어가기 위해서 몸 공부를 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도 배웠고요. 횡격막호흡, 그리고 림프순환 운동. 오늘은 림프순환 운동의 연장선 상인데 벌써 이 얘기를 지난주에 다 해버려가지고요. 파킨슨 질환 등 뇌질환 좀 해서 복습 차원에서 이 내용을 쭉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골반적 근육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여드렸던 이 돌봄이라는 것이,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그 메시지를 드리고자 정말 노력을 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신경 동기와 아까 뭐 얘기했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유발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거, 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포모 기억나세요? 포모? 상대적 박탈감. 지금 봐요. 지금 막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에 올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예쁘지 않은 사진 올리는 건 예의가 아닌 듯 하고 그래서 자꾸 이게 예쁜 거 올리고 뭐 좋은 데 가면은 자꾸 올리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럴 거라고 믿지 마세요. 절대로. 응? 한 분 한 분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값지다는 거 꼭 보기 메인다. 여보세요. 빅터 프랭클은 어, 살아남았잖아요. 히틀러 시대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줬어요. 거기서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넘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심리학적인 뭔가를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모든 사람은 고유한 소명이 있다.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인생의 과제를 완수해야만 해요.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겪어온 삶들을 쭉 보세요. 항상 과제 완수기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 해왔죠. 그리고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독다독, 너 참 잘했다. 해준 적 있어요? 고군분투 해놓고, 뭐 이거 뭐 나만 했나? 다 하는 거지. 첫 생리를 했어. 그리고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어쨌건, 응. 그리고 아이를 낳기로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완경까지 오는 여자의 삶. 그때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인간은 뭐 태어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이건 별로 안 하고 싶은데 하고 좀 이렇게 살살살살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기도 하고 뭐 막 이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냈던 거 아닌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독특하게 살 수도 있거든요. 남들 살지 않듯이 아주 다르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인생을 되돌릴 수 없어. 기회가 한 번뿐인 만큼 우리 과제는 특별하다. 한번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나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은 이 글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트라우마 치료의 실제라고 심리학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여러 내용 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미주신경에 대해서 골반적 근육이랑 같이 연관을 하셨어요. 미주신경에 대한 문헌을 조사해 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뭐 하는 거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간 뇌신경 10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신경 심장, 폐, 횡격막 그리고 내장기까지 그리고 생식기까지 길게 내려가는 방랑하는 그 신경 골반적 근육 이완 그리고 이 미주신경이 제가 강조했던 그 부교감신경, 교감신경 간의 관계와 역학을 설명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근거 자료를. 이런 걸 한 연구물을 통계치를 못 얻었다는 얘기죠.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면 골반적 근육, pelvic floor muscle, 이 바닥에 있는 우리가 오줌 놓고 똥 놓고 아이 낳고 하는 그 구멍이 있는 그 근육이에요. 신체의 나머지 부분도 이완이 잘 되고 중요한 사실. 당신이 명확하게 사고하고 의도적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세요. 니체가 말씀하셨잖아요. 노예가 되지 말라고. 너의 의지로 살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미주신경 활성화, 골반적 근육 이완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무엇부터 하자? 횡격막 호흡.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어려우니까 길게 내쉬기부터 하자 그랬죠? 입은 다물고 코로 길게 이때 쇄골 있는 부위에 터미누스에 두고 내쉴 때마다 목 스트레칭까지 해주면 미주신경 활성화가 더 잘 될 거고요. 이 허밍 더 도와줄 거고 이게 또 뭐 림프 순환에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그리고 이때마다 어떻게 내쉴 때마다 횡격막 스트레치 될 때 지금은 이완이에요. 오줌 누듯이 똥 누듯이 어떻게 밑을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떨 때는 이 내쉴 때 밑을 끌어올리셔야 되냐면 힘쓸 때 무거운 거 들어 올릴 때 아기 날 때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음부 여기 골반적 근육 다 터져요. 찢어져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지금처럼. 그 말은 뭐냐면 오줌 눌 때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똥 눌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여기 두 분 계시네. 똥 눌 때 문제 있으신 분들. 어제 만났던 그 두 분. 관략근이 너무 각인장돼 있어서 치열, 그래서 피가 나고 치질, 어떻게?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관략근이 쪼여져 있어 치열, 어떻게? 장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있고, 치질은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힘을 쓴 게 아니라 하고 어떻게 막 밀어내는 거야. 복압을 이용해서 막 힘을 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약한 부위로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밑으로 터질 수도 있고 배꼽 부위로 터질 수도 있고 허리로 터질 수도 있고 횡격막으로 넘쳐날 수도 있어요. 역도하다가 오바이트 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연결을 해서 편안하게 이걸 공부를 하시면 정말 재미있을 수 있는데 우리 박형규님 들어오셨다. 너무 반가워요. 네. 근데 이거를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결을 못 짓고 우리는 찔끔찔끔 잘라서 어떻게 하죠? 그냥 이야기 나누듯이 그냥 편하게. 저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그냥 엄마랑 아빠랑 성행위를 하는 그림을 떡하니 보여주고 아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부터 이렇게 하는 유럽의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 그냥 훅 들여왔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쵸? 교과서로 추천 도서로 했다가 완전히 난리 났죠. 그쵸? 그거부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이고 이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지 그거부터 차근차근 진정한 과학, 여태까지 인간이 밝혀낸 진실을 정말 과학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기에 급급해서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문학의 시작인데 인간을 이해하는. 여기에서부터 뭔가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되죠? 이모션. 모션에서부터 이모션이 오고 어떻게? 동기유발이 된다는 거죠. 동기유발. 인간은 동기유발만 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신경 동기화 끝. 그 다음에 가만 놔둬도 해요. 동기유발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신경 동기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어거지로 하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아파요. 저처럼 아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애가 안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애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엄마들이 지금 너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셔가지고 애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도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다는 건 뭐냐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기화가 안 돼 있는, 동기유발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상에 앉기 전에 꼼지락꼼지락 꼬물락꼬물락 신경 동기화 엄청 시키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들 때까지는 정성을 들여요. 그 의식이 바로 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도 내가 하고 싶은 짓 할 짓, 꼼지락꼼지락 딴 짓 다 해. 그리고서는 갑자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같은 열정이 막 끌어올라요. 그 다음에는 나의 고질병, 숨을 안 쉬어. 숨도 안 쉬고 후다다다닥. 남들이 봐서는 한두 시간은 고민했겠다 싶은 것을 몇 분 안에 쏟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저만의 능력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 생명체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런 신경 동기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인간의 엄청난 능력인데 우리는 그걸 무시를 하고 어떻게 억압하고 살고 있잖아요. 성공적 노화를 위한 몸공부의 필요성, 우리 석세스 에이징. 이 책에 너무 잘 소개가 돼 있거든요. 신경 동기화, 신항상성 부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책을 못 읽으세요. 이 좋은 책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하나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뭐냐면 이것도 어려우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알아가죠. 그리고 뇌회로를 만들어 가죠. 반복 경험 자극으로 우리가 만든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낸 거죠, 우리는. 근데 이걸 고마워하지 않아요. 꼰대가 돼가요. 그거 그런 거야. 해보지도 않고 벌써 그냥 예측을 해버려요. 그거 해봤어. 그거 그래봤자 그거야. 너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 그런 것도 있네. 미리 그냥 본인이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두려운 그 기억 때문에 아예 쳐다도 안 봐버리고. 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다르게 생각하고 뇌를 재배선하도록 노력해온 노인들의 경우에 이런 신경 과소성, 이게 신경 동기화가 계속 되면서 어떻게 같지 않은 반복으로 자극이 되면 어떻게 신경계가 계속 활성화되거든요.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매번 다르게 반응하게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꼰대 탈출하려면 낯설어지는 새로운 자극을 해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 다른 자극을. 거기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 뭐냐면 온전히 느끼는 뇌를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난 요만큼 해낼 수 있구나. 그걸 계속 점검하는 도전을 이어가자는 거죠. 보통은 심장 박동수, 호흡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항상성. 36.5도, 120에 80 혈압, 심박수 70. 그렇지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 몸의 신경계들은 엄청난 싱크로나이징, 동기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항상성 부하란 뭐냐면 이 부하값이 너무 큰 거야. 어떻게? 이 자극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요만큼이 동기화가 안 돼 있는데 난 어제 했잖아. 어제 했잖아. 오늘은 조금 더 해야지면. 알게 모르게 나한테 막 부하를 더 로드를 과부하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경 동기화가 잘 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큼 해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응?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니까 요 정도만 하자. 이거여도 너는 굉장히 잘한 거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부하값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제도 했고, 그냥 오늘도 할 수 있는 거야. 오늘도 해야만 해. 해내야 해. 꾸역꾸역 참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조금 쉬었다가 11시 2분에 5분만 쉴 거예요. 11시 2분에 요 내용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이 신항상성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냥 이 원 이름 그대로 알로스테이시스라고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신항상성과 신체 내부 감각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우리가 느끼는 난 따뜻해, 아파, 배고파, 행복해, 두려워, 슬퍼 이런 감정도 느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stomach is tense 이 말은 그거죠. 이 위가 꽉 찬 느낌, 이 빵빵해가지고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제가 엄마들이 몸공부 책에서는 어떻게 소개했냐면 방광이 스트레치 되는 느낌. 이게 뭐예요? 오줌 마려운 느낌이죠.
이런 느낌들. 이게 바로 신체 내부 감각인데 우리의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다 억제해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느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자꾸 어려워질까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항상성 부하가 너무 그게 큰 거야. 내가 이겨내야 될 것이. 더 예민하고 까칠한 애들일수록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이 신체 내부 감각이랑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는, 동기화가 잘 안 되는, 저 말씀드렸잖아요. 멀미하고, 뭐 하다 보면 넘어지고 막 이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신항상성 부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는 너무 거기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걸 내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를 하나 하려고만 하면 내 몸 안에서 이 몸한 것들이 하지 마,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니야, 넌 이거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막 저항을 하는 거예요. 막. 뭐만 하려고만 해도 너무 힘들어. 너무 피로하고 막 이게 제가 유명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아침에는 말짱말짱하던 애가 오후에 종례 시간만 되면 눈이 퀭하대. 이런 피로한 삶을 민감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차이가 더 크겠지만 분명히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마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자식 키우는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나랑 얘는. 달라요. 우리 부모님 저를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뭐만 하면 아파. 뭐만 하면 막 피로해. 뭐만 하면 막 심장 뛰어. 막 이러고, 뭐, 시도를 못하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조절이 가능해요. 중요한 거. 아까 제가 파킨슨 질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자고? 스탑. 너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동기화가 우선이지 해내려고 하지 마. 스탑. 동기화. 어떻게 하세요? 호흡하고 흔들흔들 하래.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강조 드리는 거죠. 신경 동기화. 누구 시각, 전장 감각, 그리고 고유 수용 감각, 신체 내부 수용 감각의 동기화부터 하고 마음의 평화, 이너피스를 유지하고 그리고 무언가 조금씩 꼼지락 해내기. 그게 되면 어느 순간 또 이게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 않고 탁 되는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또 잘 안 되는 날이 있어요. 하루 종일 깔아앉고 싶고 면 그때는 그걸 존중을 해주려는 그게 어떤 날이에요? 여자들은 생리전. 생리전. 그리고 생리할 때 딱 생리 첫날에 그런 사람도 있고 생리 전에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를 다 동일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냈잖아요. 잘 들리시죠?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에요.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았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은 실제로 뇌의 움직임이 다릅니다. 인간의 뇌는 다양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맡은 역할도 각기 다릅니다.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등 이성을 관장하는 반면 측두엽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뇌섬엽과 뇌 중심부에 있는 편도체는 공포나 화, 혐오감 등 감정과 관련된 정서 처리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좋지 않은 자극을 받으면 정서 조절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뇌섬엽이 활성화되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때 긍정적인 사람은 이성을 관장하는 안쪽 지금 이것이 바로 신경 동기화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느끼는 뇌인 뇌섬엽, 인슐라 콜텍스, 피질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우리의 감정의 뇌와 가까이 있는 아이, 거기에 많은 정보들, 신체 내부 수용 감각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랬지. 느끼는 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도체의 경보 발령을 잘 내릴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해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막 파이팅 또는 플라이트 하게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한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의 뇌하고 이걸 교류를 한다고요. 어떻게? 조금 전에 이게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일이야? 아니면 그냥 이거를 해소해야 될 일이야? 예를 들면 아까 방광이 스트레치 됐어요. 방광이. 이거 화장실 갈 일이야? 아니면은 방광염이야. 병원 가서 이거 치료받아야 돼. 우리의 그 과거의 경험이랑 이게 잘 느낌이 매칭이 돼 있으면, 신경 동기화가 잘 돼 있으면, 이거 별거 아니야. 너 오줌 마려운, 너도 오줌 너무 많이 참았네. 이럴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편도체, 두려움, 바로 교감신경 항제로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항상성 부하가 어떻게 될까요? 로드가 엄청 커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런 동기화는 더 어려워지는 전전 거죠. 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 및 뇌속엽과 이걸 해줄 수 신호를 있는 것이 바로 주고받아 저는 질 좋은 부정적인 움직임이라고 감정을 생각하는 쉽게 거예요.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왜? 뇌 섬엽으로 좋은 정보를 주는 게 뭐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스르륵 스르륵 움직여주면서 이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한 곳에서 계속 뇌로 정보를 줘야만 뇌에서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무조건 뇌에서 너 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 정보만큼 그걸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이걸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안쪽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되긴 하지만 편도체 및 뇌속엽과 상호작용을 하지 이게 그냥 기질이고, 그냥 나는 타고난 건가 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생에서나 긍정적인 사람으로 태어나 보자. 이래야 할까요? 못해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일상을 놓고 보면 우리 일상이 다 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는 이렇게 부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분들은 그 부정적인 자극을 빨리빨리 돌려놓거든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버리고 그 부정적인 자극이 이렇게 뇌에 미치고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부분을 빨리 끊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호흡부터 시작을 하자. 횡격막, 골반적, 복근근막, 그리고 뒤쪽으로 등허리 근막. 이 부분을 잘 사르륵 사르륵 윽 하고 이걸 키우는 코어 트레이닝이 아니라 24시간 부풀어 오르는 원심성 수축, 조이는 구심성 수축. 사실은 근육 운동이거든요. 강도가 낮은. 이것이 바로 두려움 극복을 위한 운동법의 시작이고요. 신경 동기화, 지금 말씀드린 시각, 전정감각, 그리고 이런 고유 수용 감각과 함께하는 신체 내부 수용 감각들을 다 생크로나이징 시키는 신경 동기화를 통해서 신항상성부와 알로스테시스, 자꾸 내적 갈등,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부하, 로드 값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사르륵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트라우마 극복의 실제라는 책에서 보았듯이 이 골반적 근육만 잘 이완하고 수축할 수 있게끔만 이것만 잘 되어도 더 나를 잘 조절해낼 수 있다. 했잖아요. 노예의 삶이 아닌 주관적으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인문학 아닐까요, 선생님들? 이 정도는 내 몸이 돼 있어야 남의 말들이 들리지 않을까요? 글을 읽어내고, 응?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몸에 대해서도 이게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신경 동기화가 안 되고, 신항상성 부하가 엄청나서 숨쉬기조차 가쁜데 어떻게 남의 소리가 들리고 남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몸 공부를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러한 색다른 시도, 그리고 실수의 경험을 계속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더 자존감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어려운 동작으로 훅, 그리고 도전 이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현재 상태, 가장 편안한 이거구나. 현재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에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챌린징 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즐겨 나가게끔 본인 스스로 전략을 짜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시작은 음, 많이 길게 천천히 뱉어낼수록 반사적으로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기 때문에 더 잘 들이마실 수 있게 돼요. 안 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되는 것에 정성을 기울이기. 평생을 위한 운동을 제시했죠. 넘어져서 부러져서 뇌를 못 쓰고 망가지는 너무나 비참하게 노인을 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서, 이모션은 동작, 움직임, 모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감동받았다, moved. 그리고 동기유발의 시작이요, motivation. 알아차리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느끼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뇌부인 섬엽, 인슐라를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각 정보를 뇌의 섬엽에 잘 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저하고 했던 호흡부터, 질 좋은 움직임부터 즐겨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제대로 알아차렸을 때에 우리 현대인들의 미래를 표현한다고 하는 이런 엠마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제대로 느끼고, 목이, 목이 이상하네 하고 어떻게, 어, 괜찮아. 자꾸 알아차리고 나한테 좋은 자극 주기. 응?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퉁퉁 불 때까지 앉아있으면 되겠나요? 좀 다리가 뻑뻑하면 어떻게?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해주기. 응. 그냥 다리를 올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이 부위에 근육 펌프 운동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음. 이게 하지부종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진짜 메시지고요. 횡격막호, 복압을 이용하는 여러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 정말 관장드리고 싶어요. 근막 슬라이딩, 통증. 통증이라는 것이 진짜 조직 손상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 우리 뇌가 그냥 만들어내는 허상의 것일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플 때 정말 아프잖아요? 그냥 재미있는 일 하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하세요. 너무 아프다. 정말 병원 가서 염증약 먹고 막 이뤄야 돼. 뭐 감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성 통증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정말 우스운 일이지만 얼마 전에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마늘 엄청 먹고요. 그리고 생마늘을 또 막 먹었거든요. 안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게 이게 3분, 5분 넘게 통증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내 위에 구멍이 났나?
내가 드디어 뭐가 왔나 보다. 갑자기 이렇게 공포감이 확 쏟아지는데 이게 안 달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멈추고 딴짓하자. 그리고 마룻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호흡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빼복을 했어요.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빼복을 빼복을 볼 때는요. 선생님 솔직히 좀 다른 사람들 빼복하는 거랑 조금 틀려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에 나왔잖아요. 신항상성 부하. 음. 제가 이 어려운 단어를 이 강의 내용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좋은 책을 이해하는데 이러한 단어 하나 때문에 숨이 컥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하는 거지. 저 잘난 척 하려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책을 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뇌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려면 불확실성을 낮춰야 된대요. 우리 뇌는 미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욕구를 예측해 그런 필요를 미리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극심하고 그러면 뇌가 차원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신진대사 측면에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럼으로써 신항상성 부하를 자꾸 높이니까 힘들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그런 습관이 너무 좋다라는 정도로 이거를 이해를 여기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새로운 걸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왜? 뇌가 불확실하지 않고 지금 하던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고 싶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해보자고요. 신항상성 부하를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전을 조금씩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4단계 됐잖아요.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졌어요. 저 다음 주 목요일에 최인우 책방에서 북토크 오프라인으로 하기로 했고 저기 거제도 제주도에 계신 분들까지 지금 다 신청해서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4단계 됐어요. 다행히도 이것이 그냥 다 마스크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된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불안해지고 아니 이게 그분들이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그것도 참 곤란하고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이 또 갑자기 막 뛰더라고요. 이런 걸 워워해주는 습관, 부교감 신경 활성화, 교감이 워워할 때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호흡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신항상성 부하를 무조건 없애기 위해서 뇌가 불안한 상황을 다 없애버리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니모의 아빠 그랬죠? 너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너를 어떻게든 보호를 해줄 거야. 왜? 엄마랑 다른 형제들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상어가 잡아먹었나? 응. 그런데 우리 그게 가능한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줄 거야?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에 자극들이 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내 스스로 견딜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방접종이거든요. 그걸 저는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웬만하면 신항상성 부하의 로드가 팍 그냥 올라가지 않게끔 항상 신경 동기화에 정성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자. 나의 몸을 항상 알아차려 주자. 신체 감각 기전을 활용한 운동, 넘어지지 않는 운동법이라고 제가 강의를 많이 했던 이 슬라이드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신경 동기화, 웰빙감을 내 스스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섬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항상성 부하값을 낮출 수 있는 운동법인 거예요.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뭐가 변한다? 나의 회로가, 신경 회로가, 신경 동기화에 의해서
알아차리고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렇게 해서 일상을 영위하면 좋겠다.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뇌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이명. 이 책 너무 훌륭해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제 책을 소개를 하면서 림프 설명드리고 이 미주신경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보통은 우리 여기 태양신경총이라 그래서 요 부위에 엄청나게 강력한 교감신경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이게 바로 에너지의 저장고고요. 뭔가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지 항상 얘가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내장기가 움직이지를 못해요. 딱딱하게 굽고 그걸 살랑살랑 풀자 그랬잖아요. 누워서 앉아서 서서. 아까 파킨슨 질환 어르신은 어떻게 했어요? 스톡 됐을 때 발바닥이 눌러붙고 프리징 얼어붙고 이럴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호흡하고 흔들흔들 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리드미컬한 연속적인 동작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자율신경계를 해킹한 거죠.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움직임에 있어서 이런 신경 동기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리드미컬한 컨티뉴어스한 움직임, 연속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신경 동기화가 잘 안 되는 거를 좀 흔들어 놓고 어떻게 하니까 된다는 거죠. 그걸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엉덩이가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그럴 때 어떻게 흔들흔들 하다가 빨딱 일어나자고. 앞뒤가 더 좋겠다. 앞뒤. 그래서 좌골결절로 아까 파킨슨 어르신 의자에 앉고 일어나기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발바닥을 인지하고 좌골결절 인지하고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그래야 좌골결절 전체를 느끼고 힙힌지로 일어날 수 있죠. 뒤로 이루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뼈로 앉잖아요. 좌골결절이 아니라. 그리고 체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파킨슨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상생활 팁이에요. 코어. 이렇게 복압을 잘 만들어서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힘. 그 위에 뭐가 있다고? 횡격막. 그리고 횡격막에 있는 구멍들로 혈액, 그리고 우리 음식물, 그리고 림프액, 그리고 미주신경. 제가 강조드렸다. 이런 것들의 통로인데 이 횡격막이 원활하게 내쉴 때 스트레칭 되고 들이마실 때 내려가고 그래서 몰랑몰랑 하면서도 힘 있는 탄력 있지 못하다면 이 구멍이 모양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을까요? 눌려서 엉겨 붙어 있을까요? 그래서 횡격막에 대해서 첫 시간에 공부를 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그리고 이완 반응이라는 허버트 벤슨 교수님 책은 후반부에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완 반응. 처음에 조용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자 편안한 자세 이랬는데 이제는 다 개정판은 바뀌었어요. 제가 주장하는 지금 이런 쪽으로 미주신경 활성화 쪽으로 그래서 림프순환이 잘 될 수 있게 이게 바로 자율신경계를 해킹할 수 있는 그리고 암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감신경이 막 흥분돼 있으면 우리 세포들도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청소부터 하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목부터 횡격막, 호흡, 목부터 그리고 스트레칭 됨으로써 어떻게 림프액을 배액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미주신경 활성화 시키는 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장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최명원 선생님 물리치료사시고요. 안녕 통증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물리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최신의
통증 신경과학을 알리고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만성통증관리 10계명이라고 정리를 너무 카드를 잘 만들어 놓으셔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통증이 반드시 손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이 통증을 키운다. 내 뇌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끔 만든다. 두 번째, 내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존감을 갖자. 나는 통제할 수 있다. 무엇을? 자꾸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자율신경계들을. 통증 관리의 주체가 되자. 세 번째, 팩트 체크를 게을리하지 마자.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자. 즐거운 일을 하자. 선생님, 너 힘들면 뭐 한다고? 내 좋아하는 페북, 카톡. 아우, 이거 완전히 SNS 중독자 같은데? 근데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좋겠다. 부러워. 나는 왜 이 꼬라지지?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와, 나하고 너무 비슷해. 이거야. 멋진걸? 나는 그 사람이 뭘 입었는지, 뭘 했는지, 1도 관심이 없어요. 선생님, 저 명품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매는 가방이 내 백이고, 내가 보기에 예쁜 옷이 그냥 그 옷이고, 이 옷은 10년째 입는 옷이고, 대부분이 10년 됐어. 음,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자. 반드시, 나 지금 누구 째려보고 있어. 당신도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힘들면 가족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스트레스를 단속하자. 통증이 불이라면 스트레스는 기름이다. 갈라놓읍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아파서 운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니까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달리 얘기할게요. 운동을 안 하니까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운동화 신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만보 걷기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 MRI 결과를 보고 좌절하지 말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3자가 관찰하기 위해서 개발해 놓은 것 뿐이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건 나라는 거. 사진 속에 통증이 숨어 있지 않아요. 자꾸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저 이런데요. 저 이런데요. 기가 막힌 소리를 의사들한테 해요. 그럼 의사는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죠? 주사 맞아보죠. 약은 어떨까요?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그 외에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수가가 안 되는 거는 하질 않는 의료 현실입니다. 돈이 돼야 치료예요. 지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감정에 솔직해지자. 모든 감정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분노. 끌어오르는구나. 이거 새로운 감정인데? 오랜만에 간만에 느껴보는데? 막 이러고 그냥, 진짜 짜증난다? 이 짜증을, 화를 막 엉뚱하게 내는 게 아니라, 그러네?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세요. 우울감? 두려워, 무서워. 저 굉장히 많이 피했거든요. 다시 빠지지 않을 거야. 우울해지면 이제는 멜랑콜리해져요. 비 오는 날 부진장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 오는 날을 이제 좀 즐겨보려고도 하고, 이런 게 우울이었어. 맞아. 괜찮아. 잘 겪었네.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 이거 다시 내가 이 감정에 빠질까 봐. 그러지 말자고요. 당신은 치료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누가 딱 떠올라가지고 지금. 당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치료받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을 아름답게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최명원 선생님 너무 재밌죠? 음. 이분 책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